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그 전에 어디서 발표하신 그 자료를 준비가 되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발간되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11월 그렇죠. 내년 하여튼 여러 가지 건설업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건데 그건 하여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실적 시즌 내용인데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김세련 연구도 얘기했지만 최근 하여튼 뭐 요새 하도 쇼티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네. 뭐 시멘트 쇼티지 얘기하면서 관련주들 얘기 많았는데 네. 그러면 시멘트가 쇼티지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설주도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가 좀 이상한 게 시멘트가 쇼티지라는 거는 뭘 많이 때려 짓는다는 그쵸. 게 쇼티지인 건데 건설주는 안 되고 시멘트만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 물어본 거예요. 이유는 건설주는 일단 정책 리스크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망하는 건데 시멘트 같은 건자재는 누가 하든지 어쨌든 투입은 일어난다는 건 확정이니까 그래서 좀 건자재가 편안한 투자가 일단 맞긴 하고요.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쌍용량의 쌍용 CN이 커버하고 있는데 시멘트가 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커버하고 있는 쌍용이 제일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근데 이유는 회사가 일단은 4조 시총이고 그 기관 투자자가 대응하는 종목이거든요. 쌍용은. 근데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튀었던 거는 한일 시멘트가 가장 가파르게 튀어 올랐고 이게 또 없는데 튀면은 또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따라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그러니까. 생긴 상황이고 최근 오른 이유는 성신양회가 판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도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성신양회는 시멘트 회사 중에 캐파가 제일 작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판가 인상이 곧 업계 전체의 판가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볼 때 생산 캐파 나누기 PBR 뭐 이렇게 해보면 한일 시멘트가 가장 쌌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빈집이라 가치 투자자들이 접근한 거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튀어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여기서 굳이 또 더 추가로 따라 붙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만약 그 로직이 맞다면 건설주를 언제 보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참 건설주 말씀드리면은 다들 왜 요새 김세련 연구 이렇게 자주 안 왔냐면 요새 바빴어요. 뭐 부동산 뭐 발표도 하고 되게 많았는데 듣다 들어보니 결국 정책 선거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다들 액션을 못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네. 실적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두고 네네. 무엇이 좋은지는 리스트는 골라놔야 되니까. 네네네네. 현대건설부터 시작할까요? 네,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현대건설 3분기 참고로 이제 건설은 아직 실적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컨센서스 부합을 했고요. 이 부합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현대건설이 매번 약간씩 실적이 미스가 났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유가 해외 쪽에서 수주 잔고는 되게 많은데 요게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화가 좀 되게 더디면서 컨센서스에 미스하는 실적이 몇 분기 연속 나왔던 건데 이번 분기는 해외 쪽이 제가 아마 이거는 지난 2분기 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3분기부터 해외가 돌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대한 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QOQ로 해외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비로소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도 부합하는 실적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라는 되게 좀 시장에 헷갈리는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막 빠르게 튀어오르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연결 기준 순현금이 3조고 시총이 뭐 한 이제 6조 좀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높아진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뭐 당연히 주택도 잘 하는데 저희가 이때 맨 처음 실적 나왔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번 2분기가 제가 오늘 자료로 따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서로 다른 이유긴 한데 아무튼 이번 3분기 해외에서 좀 일회성 손실 반영이 좀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주인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이렇게 숫자가 잘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묻혔구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괜찮게 숫자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가 또 관심 많지 않아서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엔지니어링 저도 이제 뭐 원래 연내 상장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미뤄지시는 것 같아요. 내년으로 이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공모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그 10조라는 밸류에이션이
저도 예전에 현대 NG 비상장 보고서를 쓰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붙었을 때 무리한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이 절대 아니긴 한데 지금 시기가 그 초두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건설주가 조금 모멘텀 소강 구간에 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시기, 금액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그 뭐 얘기 들리기로는 뭐 5조냐 7조냐 뭐 10조냐 뭐 요 얘기가 막 들리는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일단 저도에서 언제나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는 자회사가 상장하면은 모회사 가치도 커져야 되니까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는 그 합병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저희 상법상 합병할 때 가장 쉬운 논거가 영업 시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님의 회사인 현대엔지가 상장을 하면 나중에 현대건설까지도 뭐 이렇게 그 리스크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DLENC이고요. G2 밸류는 싼데 네. 밸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DLENC 참 좋아하는데 네네, 저도 항상 그래서, 싸.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제가 바로 트레이딩 바이 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본문에도 썼지만 이제 이유는 섹터가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사자 논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DLENC가 밸류에이션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건설주는 눌려 있으니까 키 맞추기를 하자. 그리고 심지어 3분기 실적이 좋았다. 뭐 일회성 이슈로 좋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해외 쪽에 터진 게 전혀 없었고 주택 쪽에 마진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면 2천억 넘게 실적 나온 거면은 분기에 나중에 이제 영업이익 1조까지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연간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아무리 건설이 눌려도 그러니까 주가가 행보해도 PBR 0.8인데 DLENC 뭐 0.6이다. 그래서 키 맞추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하기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때 10월 29일 날 트레이딩 콜 드렸고 지금도 조금 주가가 건설주 안에서는 조금 움직이는 모멘텀 살아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막 강하게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뭐 벤치마크 기준으로 수익률 평가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그렇죠.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제 TP가 33,000원, 지금 주가가 뭐 25,000원대, 애널리스트 TP들이 다들 30,000원, 33,000원 그 레인지에 다 붙어 있는데 그게 PBR 기준으로는 뭐 이익 추정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5배에서 PBR 3배 요 정도를 타겟 TP로 하면은 나오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는 건설집에서 참 많이 비싼 거잖아 이게. 그래서 국내 주택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만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랑은 밸류에이션 비교가 어렵고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글로벌 플랜트 하는 업체들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최상단 수준입니다. 2.5배에서 3배를 타깃으로 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3만 원이라 치고 이제 25,000원이 주가면은 업사이드가 한 25% 남짓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막 단기 절대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나 벤치마크 투자자한테는 필요한 종목인 이유가 지금 유가 레벨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게 그래서 의외로 네네. 엔지니어가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보다 안 넣어놓기도 그렇고 지금 네. 다 채우고 계시는 종목인데. 거의 다 채워놓은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막 떨어지지도 않고 뭐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3배, PBR 3배 혹은 2.5배가 뚫리려면 수주 공시가 빵빵 나오던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알파가 필요한데 이 알파가 수소로 보는 겁니다. 저희 수소주 움직일 때 보시면 요새 그러니까. 사면이 움직이는데 수소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소 밸류체인에서 건설의 역할이 뭐냐. 근데 플랜트라는 건 짓는 거고 저희 정유화학도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게 이제 건설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면이 그걸 좀 본격적으로 하는 중이고 매 분기 저희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뭔가 엄청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삼성 벤처 캐피탈에 300억 출자하셔가지고 그 탄소 포집 기술 있는 업체들 이제 투자한다 그런 얘기했었고 저번 분기에가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수소 사업 발표했잖아요. 그거 이제 MOU 체결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10월 28일에 발표된 게 MOU 맺은 롯데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3사에서
수소 사업 MOU를 체결했는데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소의 전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공사, 수주 수익 계약을 따려고 스터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나중에 EPC 수주로 가시화가 되면은 3회는 건설 안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수소 플랜트를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알파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시할 수 없는 모멘텀이다. 그래서 아직 뭐 숫자가 된 건 없지만 이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은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플랜트 프로젝트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점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이 PBR이란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기대감 업사이드가 뚫리면 뚫리는 거라 어쩌면 뚫릴지 모르는 업사이드 때문에 제가 이제 벤치마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있어라. 숫자만 붙으면은 막 밸류가 막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들 보고서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피역으로 비교해 보면 싸지는 않은 거구나. 그렇죠. 이게. 피어 대비해서 뭐 대형 건설주 주택 있는 애들은 PBR 1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동일 비교는 사실 어렵고요. 근데 이제 각 기관 투자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DLC 보면 밸류에이션 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건설주들이. 그렇죠. 밸류에이션 온리로 설명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JS&D 참 우리가 좋아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좀 이것도 쉬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좀 그랬어요? 매번 실적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매번 서프라이즈 나오고 실적이 잘 있는데. 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건설이 지금 딱 그런 이 자이에스앤디 보시면 그런 게 많은 게 대변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적이 좋아도 뭐 지금 NFT다, 메타버스다 이런 그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주가를 만드는 장이다 보니까 저희 건설은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 뭐 대선 이런 거에 너무 의존 중이라 섹터가 한번 세게 리레이팅 되려면은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자이에스앤디 너무 좋은 회사 맞고요. 3분기에 물론 제가 이제 그 한번 유상증자 하기 전에 그게 이제 좀 그때 이후에 주가 안 좋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았고 유상증자 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단기에 연말에 주가 너무 올라서 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유증을 또 한 바람에 주가가 계속 재미없는 구간이다. 근데 보면은 한 9,000원에서 계속 그냥 방어는 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회사 펀더는 계속 이제 체력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도 상당한 실적 호조 나왔고요. 뭐 주택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저희 부동산 운영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마진율 오피 마진 되게 낮은 퍼센트로 추정하던 사업 부문이 있고 별로 이제 크진 않은데 이번 분기에 그 부동산 운영에서 지금 투자한 게 그 주유소 고향에 있는 주유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위드 코로나다 해서 트래픽 올라가면서 주유소 쪽에서도 이제 적자가 축소됐다. 뭐 이래서 이제 이익률이 개선이 된 부분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자이에스앤디의 지금 연간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2페이지의 표 2번인데 주택이 제가 올해 추정하는 연간 매출이 1,600억, 내년이 이제 2,500억으로 주택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3분기 아니고 3분기 지나고 10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거든요. 1조. 그러면은 내년 이익 기준으로 내년 매출 기준으로도 턴오버가 4번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의 체력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장 색깔이랑 맞는 종목은 아니어 보이지만 이 정도의 이익 개선과 체력이면은 자이에스앤디도 이제 주가 슈팅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건설 오늘 갑자기 김세현 연구 오래간만에 이렇게 녹음하는 게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며칠 되면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돌입되면 맨날 부동산 얘기할 것 같거든 내 생각에. 그렇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부동산주가 호불호가 엇갈릴 것 같은데 만약 좀 건설에 한마디로 규제가 완화되고 뭐 좀 민간 쪽으로의 물꼬만 터주면 건설주 한번 난리 날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내가 저도 알고 싶고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싼 거 사면 되잖아. 싼 거 사면 안 되더라고.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 이거 지금. 그 제가 아까 시멘트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건자재가 안전하다는 건 누가 돼도 짓는 거니까 이제 안전하다인데 안전하다의 반대말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뭔가 뚫렸을 때 팡 올라가는 거는 규제를 눌렸던 종목들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안 갖고 왔지만 이제 GS건설 이렇게 그치. GS건설 뭐 현대건설, GS건설 DL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실적 업데이트 부지런히 하고는 있지만
재미가 없는 구간이고 저도 알 그래서 수가 없다.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 주주라면 이거 짜증나고 실적 좋은데 왜 빠져?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만약 꼬이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줄여놓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줄인 사람도 있고 이제 갑자기 늘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이게 뭐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행보거든요. 이 행보의 의미는 기대도 섞여 있고 근데 이게 우려도 섞여 문제가 있고. 절대 밸류로 잔 건설 싸요 지금. 절대 내가 밸류에이션은 돌려보면 싸고요. 나와. 절대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고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자꾸 꺼지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지금 그럼 너희들은 왜 답을 안 주냐 그러는데 이제부터 답을 드렸어요. 건설주 싼 거 골라놓으셔가지고 사야 돼요. 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살 걸 정해놓은 다음에 이게 선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시면서 뭐 이거는 전혀 정치적인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보세요. 정책을. 뭐 누가 되든지 약간 그런 완화적으로 가지면 좋은데 야 나는 지금 굉장히 부동산을 더 공공으로 가면 이게 잘 안 될 거 아니야. 건설회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공공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또 그 공공향 수주를 그치. 많이 한 종목들, 그러니까 몇 개 종목, 아이코닉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걸 다 섹터가 정리-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걸 그 섹터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그래서 건설주 그냥 그리고 시장은 뭐 아까 메타버스를 얘기했지만 저희도 맨날 메타버스 뭐 조사해달라 뭐 그리고 뭐 장외에 있는 것들도 정말 모 기회 회사가 밸류가 얼마로 된다는 걸 어제 하고 나보고 그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야 이거를 이밸류에 하냐 막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그 건설주가 좀 상징성이 있다 여러 가지로 병책 모멘텀 플러스 밸류 그래서 지금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리스트를 해놔야 되는데 저희 다음에 한번 건설주 다 나오면 한번 그거 좀 정리해 줘요. 네네. 이제 한번 해가지고 하고 우리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김세현 연구원이 여러 군데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뭐 주가 얘기가 아니어서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내가 이 말하는 게 더 이해 갈 텐데 그건 자료 발간하면 꼭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